안녕하세요. 이젤라TV 시청하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저희 오늘 아주 오래간만에 저희 위젤라TV에 나오셔서 유익한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던 이대영님을 모실 텐데요. 지금 아주 멀리 가 계세요. 네, 모셔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좀 전에 우리 인사했는데 다시 인사해가지고 쑥스럽네요. 저기 현재 계시는 주소를 알려주시면 여기가 뭐 생략하더라도 네. 여기가 저는 저기 텍사스 오스틴에 있어요. 네, 오스틴이 어디냐면 그러니까 텍사스가 상당히 큰데 그 안에서도 그러니까 삼성 공장이 있는 곳, 삼성 반도체 공장이 이쪽에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좀 유명하고 한국 사람들한테는. 그리고 이 텍사스에서 한인이 제일 많이 사는 데는 저기 달라스하고 휴스턴. 그쪽이 한 10만 된다고 얘기 들었어요. 텍사스 오스틴도 굉장히 많이 들었는데 그 이유가 지금 이렇게 기업들 투자가 많이 들어가서인 거가 다일까요? 아니면 대학이 유명한 게 있나요? 네, 여기 UT 오스틴이라고 이쪽이 그러니까 텍사스의 주도죠. 네, 텍사스 주의 주청사가 있는 곳이에요. 주청사가 있고 그리고 그 텍사스 주립대가 여기 있어요. 그것 때문에 좀 유명한 것 같아요. 네. 대학이 되게 낯이 이거예요. 오스틴이라는 곳이. 집에서 저보러 대학원을 박사과정을 하라고 등 떠밀 때 그중에 리스트에 있었던 대학 중에 하나가 말도 안 되죠? 그게 얼마나 높은 레벨의 대학인데 텍사스 오스틴이. 알죠. 안 가봐서 저도 모르겠네요. 근데 굉장히 대도시죠. 달라스나 휴스턴에 비하면 그렇게 크진 않아요. 달라스, 휴스턴, 샌안토니오 뭐 그렇게 있는데 그쪽이 제일 좀 큰 도시들이고 오스틴은 그 중에서도 좀 작은 도시인데 어찌됐든 그래도 이 주청사도 있고 말씀드렸듯이 그 대학교도 있다 보니까 UT 오스틴이 또 주립대라서 그것 때문에 좀 어찌됐든 다들 알긴 해요. 그러면 여기에 사셨을 때 완전 막 집중되는 서울 시내가 아니라 외곽인 동탄에 사셨었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분위기가 약간 연결되나요? 비슷하게? 여기는 텍사스 사람들한테도 약간 조금 뭐라 그럴까 좀 특이하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왜 그러냐면 그 텍사스가 약간은 좀 보수적인 곳이다 보니까 원래는 그렇게 좀 생각을 많이 하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그 제2의 실리콘밸리처럼 이쪽에 좀 기업들이 많이 와 있어요. 뭐 구글도 있고 아마존도 있고 뭐 테슬라도 있고 여기 뭐 삼성도 있고 뭐 하여튼 그 웬만한 기업들이 그 전자 쪽 관련된 그 기업들이 많이 있어요. IT 기업들이. 그러다 보니까 제2의 실리콘밸리라고도 얘기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양하게 그 각 지역에서 많이 유입이 되는 거죠.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다양한 인종들이 그리고 다양한 그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같이 좀 있다 보니까 이게 오스틴이 텍사스 내에서도 약간 좀 다른 거죠. 그럼 좀 더 개방성 있는. 그렇죠. 맞아요. 언어 면에서는 약간 울산 같은 느낌일 것 같습니다. 울산.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여기 IT 기업도 많고 그러니까 뭐 판교나 그런 좀 느낌 같아요. 그럴 수 있겠다. 조금 더 핫하고 그런 기업들 투자가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는 곳이라서 그렇죠. 그럴 수 있겠네요. 맞아요. 그럼 살기는 외국인으로서 그곳에 살기는 정말 편할 것 같네요. 그렇죠. 살기는 훨씬 낫죠. 사는 거는 왜냐하면 여기 어쨌든 또 삼성이 있으니까 삼성 관련된 그 업계 종사자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계속 또 주지원들 있고 또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 있고 또 거기 관련 업계도 있고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삼성 관련된 그 일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있고 그리고 어쨌든 여기가 좀 다양하게 그 IT 기업들도 또 많이 있다 보니까 좀 외국인들이 그러니까 들어와서 살기에는 상당히 좀 자유롭고 편한 분위기예요. 좋아요. 그래서. 그러게요. 한인마트도 다 있고. 다 있어요. 저희 집에서 한인마트는 한 10분 거리? 그래요. 우와, 가깝네. 향수병 걸릴 일은 별로 없겠어요. 저는 모르겠어요. 뭐 향수병 온지 얼마 10개월밖에 안 됐는데 뭐 향수병이 있겠어요. 빨리 오시는 분들은 뭐 일주일만 해도 오시더라고요. 그래요?
네. 네, 좀 그런 건 없어요. 네. 10개월이면 그래도 그곳에 가서 정착하고 어느 정도 좀 익숙해지셨을 것 같아서 뭐부터 여쭤보면 좋을까요? 가시기 전에 준비하신 기간이 좀 되셨나요? 준비는 한 1년 정도 한 것 같아요. 근데 본격적으로 한 건 한 6개월 정도 되는 것 같고, 왜냐면 이제 그 비자나 뭐나 이런 것들도 준비하고, 비자 인터뷰하고 뭐하고, 그리고 이제 집을 싹 정리하고 왔으니까요. 거기 이제 짐 다 정리하고, 그리고 또 국제이사죠. 국제이사로 또 짐 보내고, 또 한국에서 어찌됐든 또 짐만 보내는 게 아니고 사람 관계부터 시작해서 또 뭐 그런 것들도 다 정리하고, 왜냐면 저는 이렇게 한국을 돌아올 생각으로 지금 주전으로 나온 게 아니고 완전히 이쪽에 살 생각으로 나온 거라서 어쨌든 네. 그런 것들을 다 정리하고 그러고선 또 왔기 때문에 어찌됐든 그런 준비는 대략 한 1년 정도 대략 잡고, 그리고 본격적으로 준비한 거는 한 6개월 정도 준비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럼 준비하실 때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일단은 제가 들은 바로는 직장은 잡혀 있을 형태에서 가신 거니까 그렇죠. 그 부분은 뭐 준비를 따로 안 하셨겠지만 그 외에 준비할 때 예를 들어서 이사 준비할 때 뭐 비용이라든가 이런 거 알아보는 거는 어떠셨을지도 좀 궁금은 해요. 그리고 아이들 학교 문제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었을 텐데 기억나는 거 몇 가지만 좀 이건 진짜 멍멍이 훈련 같았다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해서 그게 이제 일단은 과정은 아내가 그 회사에서 미국 회사를 다니는데 미국 회사에서 본사에서 와서 일해보지 않겠냐라는 프로포즈를 받아서 어찌됐든 그거를 이제 가족이 그러면 다 같이 가자. 그럼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직장을 그만둬야 했고, 그래서 그만두고 이제 이런 걸 다 준비를 해서 오는데, 사실 제일 힘들었던 거는 일단 뭐 처음에 이제 사람들하고 헤어져야 되니까 어찌됐든 한국에서 오랜 기간을 40년 넘게 살았고 그 문화에만 익숙해져 있는데 어찌됐든 완전히 다른 곳으로 가야 되니까 이제 뭐 어른들도 정리가 좀 어려웠지만 그래도 애들 같은 경우는 이제 친구들이 막 생기고 친해지고 막 또 이랬을 때인데 맞아. 그런 걸 이제 사람 간의 관계를 정리하고 친구들하고 이제 멀어진 그런 게 이제 애들이 좀 힘들어했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개인적으로 조금 저랬던 거는 이제 회사를 그만둬야 했다는 거. 물론 여기 와서 이제 직접 구할 생각을 하고 뭐 그렇게 다 결정을 했지만 어찌됐든 회사를 그만두는 거. 그리고 짐 싸는 게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짐 싸는 게 왜냐하면 뭐를 구분해야 되냐면 그냥 100% 싹 보내는 게 아니고 가서 보통 짐이 한 달에서 2달 정도 이게 이제 그 해상 운송 상황에 따라서 그때마다 좀 이게 기간이 달라지는데 100% 다 보내는 게 아니고 이제 일부는 남겨서 저희가 가져가서 거기서 이제 짐이 올 동안 살아야 되니까 이제 그게 피곤한 거예요. 그러니까 운송이나 그런 것들 제반상 뭐 이렇게 비용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이제 회사에서 그 프로포즈를 온 거기 때문에 회사에서 다 돈이 지불이 되고 그런 것들이 다 이제 다 알아서 다 되니까 일단 업체를 연결해주고 다 이런 거에 다 기본적으로 되니까 그런 건 상관이 없었는데 뭐는 가져가야 되고 뭐는 안 가져가야 되고 짐을 보낸 다음에도 한국에서도 이제 한 달 정도는 그렇게 살았어요. 그냥 없는 채로. 캠핑짐으로 살았어요. 캠핑 의자표고 뭐하고 그래도 한국은 어쨌든 한국이니까 뭐 부모님 근처에 사니까 거기서 뭐 이렇게 식기 같은 거 그냥 빌려다가 그리고 뭐 사 먹어도 되고 그냥 시켜 먹어도 되니까 이제 그렇게 살았는데 여기 오니까 이제 여기는 저는 미국은 처음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랑 애들은 다 처음이고 와이프만 미국 경험이 많이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다 처음인데 너무 다 모든 게 새롭고 그런데 이제 또 거의 한 달을 그냥 살았어요. 그렇게. 그러니까 또 캠핑짐으로 캠핑짐으로 또 일회용품 사가지고 또 뭐 김치 같은 것도 마른 반찬 같은 거 많이 가져갔어요. 그래서 그런 거 호텔에서 한 달을 먼저 살았거든요. 그래서 호텔 집을 구할 동안 그래서 레지던스 호텔에서 한 달 동안 또 그걸 가지고 또 먹고 살고 뭐 하고 또 이제 그게 그러니까 레지던스가 끝나고 나서도
어찌됐든 거기서는 뭐 따로 식기류나 이런 건 필요 없었지만 그래도 이제 거기서 이제 뭐 햇반 먹고 뭐 하고 또 그냥 그렇게 대충 또 그 반찬 가져간 거 가지고 살다가 그 사이에 이제 집을 구해가지고 아직 그때까지도 또 짐이 안 와서 거기서도 한 3, 4주는 또 계속 그런 식으로 그때가 진짜 거의 캠핑처럼 계속 살았던 것 같아요. 아이들은 괜찮지 않나요? 재밌어 하지 않나요? 놀이요? 애들은 뭐 일단 뭐 학교 안 가니까 좋긴 한데 어쨌든 그래도 애들은 거의 그러고 나서 저희가 이제 12월 말에 갔었는데 학기가 거의 1월 둘째 주인가 개학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미국은 가을부터가 우리나라로 따지면 1학기잖아요. 여름부터가 네. 1학기죠. 한 8월부터가 1학기고 이제 1월이 또 2학기가 시작이 되니까 애들이 한 학년을 낮췄어요. 정확히는 반 학기를 낮춘 거죠. 왜냐면 적응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서 그 작은 애는 3학년 2학기 그리고 큰 애는 5학년 2학기로 들어가가지고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제 적응을 하면서 지금 그래서 둘째는 지금 이제 4학년이 된 거고 초등학교 여기는 그 중학교가 6학년부터예요. 아. 네, 그러니까 534죠. 534. 우리나라는 633이고. 이거 주마다 조금 다를 수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돼서 지금 이제 중학교 1학기에 이제 들어가 있는 거예요. 큰애는. 아이들은 학교 적응 생각보다 잘하지 않나요? 그렇죠. 애들은 첫 학기는 조금 좀 어려워했었는데 지금 이제 두 번째 학기에 가니까 물론 어려움은 아직도 있긴 있지만 언어적이나 뭐 친구 사귀는 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약간은 좀 시간은 필요하지만 그래도 첫 학기 그래도 지나고 나니까 많이 지금 적응됐고 영어도 많이 적응됐고 그래요. 일단 기본적으로 엄마 아빠가 영어를 잘하시기 때문에 그런 건 좋을 것 같아요. 뭐 이게 또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애들은 어차피 애들대로 적응하는 거고 오히려 어른들이 왜냐면 이게 어쨌든 이런 것 같아요. 한국에 살았던 그 시간에 좀 비례하는 것 같아요. 뭐냐면 오래 살면 뭐 더 경험이 있으셔서 잘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오래 살면 살수록 거기 문화에 이미 익숙해져 있는데 여기 또 이렇게 오니까 그러니까 또 이 문화에 적응하는 것도 있고 영어도 사실 뭐 외국에 다녀가지고 그렇게 크게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비즈니스 잉글리시랑 또 이 실생활 영어는 또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비즈니스 잉글리시는 회사에서만 쓰니까 일단 그 주제가 정해져 있잖아요. 늘 그 한정된 주제로만 얘기하니까 그 안에서만 얘기하니까 그렇게 뭐 불편함이 없었는데 오히려 여기 와서 이제 실생활 영어를 쓰고 하니까 오히려 그건 좀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영어 노출 빈도가 제일 적은 거죠. 왜냐면 애들은 학교 가서 영어를만 계속 쓰고 있고 아내는 회사 일을 하니까 또 영어를 쓰고 근데 저는 사실상 장 보러 가는 거 아니면 뭐 영어를 쓸 일이 거의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아무래도 거기서 좀 노출 빈도가 적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ESL 코스도 나가고 뭐도 하고 조금 그러면서 조금 지금 늘려가고 있어요. 아직도 근데 또 막상 사는 거는 또 다른 얘기더라고요. ESL에서는 수준 차이가 너무 나실 것 같은데 거기 수준은 OK 목장으로 알고 있는데 아니 그게 ESL이라는 것도 있고 ESL은 조금 뭐라 그럴까 너무 레벨이 없이 그냥 다 모여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그 얘기 들어가지고 ESOL이라는 게 있어요. 걔는 이제 돈 내고 좀 하는 건데 ESL은 무료고 거기 돈 내고 하는 게 있는데 그거는 이제 레벨별로 좀 나눠져 있어서 거기 가서 이제 좀 듣다가 근데 또 한 학기 정도 들었는데 듣다 보니까 아무래도 ESL이라는 것 자체가 제2외국어를 쓰는 사람들끼리 그러니까 외국인들끼리 모여 있는 거잖아요. 선생님 한 분만 미국 사람이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모르는 게 비슷하고 둘 다 제2외국어가 영어인 걸로 어찌됐든 이렇게 좀 대화를 하다 보니까 이게 막 그렇게 느는 것 같은 느낌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둘은 통하는 거죠. 그냥 대충만 해도. 그러니까 이게 좀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가지고 지금은 그냥 바디랭귀지가 늘더라. 맞아요. 그래서 그냥 화상 영어나 뭐 이런 걸로 실제로 좀 이 미국인들하고 대화하는 빈도를 좀 늘려가고 있어요.
이게 신기하네요. 네. 제가 알기로 이대영님은 이미 해외 출장도 많이 다니시고 외국계 기업도 네. 다니고 하셨어서 네. 영어에 대한 그런 부분이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의외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몰랐기 때문에 갔을 때 뭐 그냥 뭐 회사나 마트나 똑같았거든요. 여기 와서 집 구하고 뭐 하고 막 이런 것도 되게 어려운 일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단기간에 맞아. 뭔가를 또 해야 되고 한국 사람들 맞아요. 성격이 또 바로바로 뭔가를 해야 되고 막 이러니까 그게 제일 어렵더라고요. 그거 정착하고 뭐고 하는데 거의 한 3개월 걸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뭐 인터넷 들어와서도 일단 집 구하는 데도 오래 걸렸고 그리고 또 여기 이제 들어와서도 인터넷 설치하고 뭐 하고 또 이런 거 다 일일이 연락해가지고 다 해야 되니까 또 신분증 만들고 여긴 또 운전면허증이 신분증이잖아요. 맞다. 맞아요. 그런 것들도 뭐 하고 뭐 SSN이라고 해가지고 뭐 소셜 시큐리티 넘버도 받고 뭐 하고 또 애들 학교 등록하고 뭐 이런 거를 다 여기 와서 하나하나 하려니까 물론 거기까지는 그것도 어려운 영어긴 하지만 어쨌든 거기까지는 그냥 꾸역꾸역은 갔는데 네. 어쨌든 이 살면서 하는 영어들 이런 것들은 좀 많이 어렵더라고요. 왜냐면 그리고 제가 어쨌든 외국계를 다니긴 했지만 미국 회사가 아니고 또 유럽 회사다 보니까 어쨌든 거기도 제2외국은 똑같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쵸. 좀 대충 해도 다 되는데 여기는 이렇게 또 한 번 말하고 또 못 알아듣고 또 계속 얘기해달라고 해도 보호하고 그러니까 좀 그런 어려움이 좀 있더라고요. 점점 좀 익숙해져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텍사스 사투리도 장난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괜찮은가요? 그 동네는 그래도? 그걸 뭐 제가 구분할 정도의 실력은 아니에요. 이게 텍사스 사투리다. 뭐 이건 뭐 뉴욕이다. 이건 캘리포니아다. 뭐 이런 걸 구분할 수가 없어요. 그냥 영어예요 지금. 대신 저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어쨌든 다 미국 사람은 맞지만 뭐 인도 출신이 있고 뭐 유럽 출신이 있고 뭐 멕시코 출신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우리나라 사람들이 얘기하는 콩글리시처럼 뭐 칭글리시도 있고 뭐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다양함은 존재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딱 어떻게 보면 미국 사람 영어만 알아들어서도 안 되는 거고 물론 그건 당연히 알아들어야 되지만 그쵸. 이런 영어도 있고 저런 영어도 있구나. 이게 미국은 확실히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 문화가 너무 혼합되어 있다 보니까 너무나 다양한 것 같은 느낌이에요. 외국 사람이 하는 영어 다 특이한데 각 나라별로 그걸 또 끝내주죠. 네. 그렇죠. 그러면서 늘 생각하고 있어요. 나의 영어도 저들에게는 저런 수준이겠구나. 아닐 겁니다. 그렇지 않으실 겁니다. 아니요. 한국인 어려워요. 발음은 그래도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건 저희 생각일 거예요, 아마. 문화적인 차이들이 상당히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해외를 많이 다니셨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정말 놀라웠다. 충격이었다. 날 당황하게 했다. 뭐 이런 것도 있을까요? 일단은 뭐 그런 건 너무나 많고 그래도 지금 한 10개월 살았으니까 많이 적응이 된 상태긴 한데 관공서? 많은데 일단 뭐 관공서 느린 거 뭐 이런 거야 뭐 늘 뭐 많이 아시는 얘기 같고 뭐 그러니까 뭘 하나 만들려고 그러면 몇 주씩 소요가 되잖아요. 그리고 우편으로 오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그 자리에서 하는 게 아니고 아니면 뭐 하루 이틀 걸리는 게 아니고 보통 몇 주가 소요가 되고 그런 것들 그런 게 좀 지금 뭐 그냥 그러려니 해요. 너무 빨리 나도 이상한 것 같고 지금 어쨌든 좀 그런 것 같고 최근 들어서 가장 좀 뭐라 그럴까 다르게 느끼는 거는 동성애 관련해서 여기는 좀 많이 이미 겪은 상태잖아요. 그런 사회적 이슈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이미 많이 경험하고 그렇기 때문에 되게 개방이 많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런 행사도 몇 월이죠? 그게 레인보우 뭐 프라이드라고 해가지고 7월인가? 그게 어찌됐든 그런 한 달 자체를 그렇게 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뭐 흔하게는 아니지만 텍사스 같은 경우는 흔하게는 아니지만 남자끼리 동성 간에 손잡고 다니고 뭐 이런 것들을 저희가 7월에 뉴욕을 한번 갔다 왔었는데 거기는 훨씬 더 또 많이 개방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데 텍사스는 그 정도는 아니고 어쨌든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얘기를 하고 또 그런 게 좀 당연하다라고 좀 생각이 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다르구나 그런 생각을 좀 들어요.
그래도 집을 지금 렌트셔요? 아니면은 집을 렌트예요. 구매를 하신 렌트. 거예요? 현재 렌트신 거고. 네, 현재는 렌트고 왜냐면은 집을 바로 와서 뭐 사는 분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왜냐면 처음 와서 사기는 어렵거든요. 왜냐면 여기가 어떤지도 모르고 어떤 집이 맞아. 좋은지도 모르고 어떤 지역이 좋은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건 어렵고 보통은 렌트를 다 해요. 그리고 모기지론이 안 나오기 때문에 집을 살 수가 없고 물론 현금 가져와서 사면 되긴 하지만 보통은 좀 살아보고 그러고 나서 이제 결정을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은 집을 샀어요. 네, 사서 내년 초 정도 이제 들어가려고 해요. 왜냐면 저희는 어차피 계속 살 거라 그리고 다행히 좀 크레딧이라고 하잖아요. 그 신용평가. 네. 그게 점수가 원래 한 1년 정도는 돼야 나온다 그러는데 다행히 좀 빨리 나와서 저희는 지금 모기지론을 해가지고 집을 산 상태고 내년 초에 들어가요. 회사가 되게 튼튼한가 보다. 그러게요. 와이프분 회사가. 네. 제 회사는 아니라서 모르겠어요. 그런가 봐요. 어쨌든 뭐 미국 회사니까. 새 집인가요? 새 집은 아니고 여기는 이 지역 자체가 어쨌든 또 여기 학군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 지역 자체가 조금 오래된 지역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사는 집도 거의 뭐 한 30년 이렇게 됐고 그리고 제가 이사가는 집도 거의 한 20년 이 정도 된 것 같아요. 근데 여기는 그 정도가 적게 된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맞아요. 그리고 다 목조고 뭐 또 뭐 이러고 뭐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그냥 착착착착 너무 잘 진행하고 계셔가지고 날씨도 좋죠. 네. 네, 날씨 좋아요. 여기가 저희가 12월에 왔을 때 너무 좀 추워가지고 그리고 일교차가 너무 심해요. 그러니까 아침에 갑자기 뭐 0도였다가 갑자기 뭐 한 20도로 올라가고 요새 같은 경우도 갑자기 지지난주에 갑자기 추워져가지고 한 15도 이렇게 떨어졌는데 또 낮엔 30도까지 올라가요. 그래가지고 또 그리고 다음 주에는 지금 또 뭐 한 10도로 다시 떨어진다라고 하고 그래서 이게 일교차가 한 10월 말 요때부터 한 3, 4월 요때까지 일교차가 되게 심한 상태로 계속 가요. 그러다가 한 5월부터 한 10월까지는 거의 비 한 방울 없이 계속 그냥 한 40도 정도예요. 우와, 40도. 네, 40도까지 올라가요. 건조한 40도인 거죠? 건조한 40도죠. 네, 좀 낫죠. 불쾌하진 않은. 그렇죠. 근데 그래도 어차피 밖에 나가서 낮엔 뭘 할 수가 없어요. 그럼 거의 차로 이동해서 실내에서 생활하는 그런 모습이겠네요. 맞아요. 좀 그런 분위기예요. 그래서 안에는 에어컨이 엄청 세게 나오고 밖에는 너무 덥고. 치안은 어떤가요? 그 동네는? 좋을 것 같거든요. 네, 여긴 좋아요. 여긴 좋아서 근데 어차피 이게 제가 물론 일단 첫 번째로 치안은 어쨌든 그 지역이 좀 중요한 것도 있고 여기가 뭐 백인이 주로 사냐 뭐 이민자들이 주로 사냐 아니면 뭐 흑인이 주로 사냐 하는데 여기는 이상하리 많지 좀 흑인은 별로 없어요. 거의 백인만 있고 그리고 어쨌든 그래서 치안은 좋고요. 근데 그 치안은 밤에 돌아다니지 말라고 하는 주로 미국에서는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 그거는 아마도 여기가 주로 하우스가 있고 아파트먼트가 있는데 주로 하우스에 사는 경우는 하우스에 살면 이게 아무래도 인구 밀도가 한국에 비해서는 현저히 떨어지잖아요. 이게 집 하나에 뭐 이렇게 큰 평수의 집 2층 집 하나에 뭐 3가족 4가족 사니까 그래 미국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그럼 아파트에 대한 인구 밀도로 봤을 때는 여기는 엄청 인적이 드문 거잖아요. 특히 밤에 여기 뭐 9시 10시면 사람들이 다 자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밤에 나가기 어렵다라고 밤에 돌아다니지 말라고 하는 거지. 그거 밤에 돌아다니는 것 자체가 막 너무 위험하다, 뭐 밤에 뭐가 막 범죄가 난다, 막 이런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인적이 드물고 불도 안 켜져 있고 막 이러니까 제가 봤을 땐 그런 얘기를 미국에 대해서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렇다라고 해서 뭐 밤에 막 일부러 돌아다니거나 그러진 않는데 왜냐면 사람이 너무 없으니까. 네, 그런 건 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사시는 데는 아파트시고 산 집은 바이한 지금도 집은 주택이실걸? 네, 지금도 주택이세요? 지금도 2층 집 주택이고 하우스고 이사 가는데도 하우스예요. 왜냐면은 아파트를 안 들어갔던 게 여기가 뭐 그리고 우리나라가 생각하는 그런 아파트는 아니잖아요. 여기 어쨌든 아파트라고 해봤자 뭐 한 3층 정도의 그냥 거의 하우스랑 비슷한데 이렇게 따닥따닥 붙어있는 구조 뭐 이런 정도인데
어쨌든 하우스로 들어오면 애들이 어쨌든 한국에서 아파트 계속 살았는데 여기 와서 좀 편하게 좀 살려고 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주로 하우스로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민감한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네네네네. 얼마예요? 렌트비가 뭐 민감한 질문은 아닌데 한 2,500불 그 정도예요. 2,500불 정도고 그러니까 2,500불이 아래층 30평, 위에 30평, 그래서 총 60평 그렇게 해서 그리고 프론트야드, 백야드 해가지고 네, 그게 한 2,500불 정도예요. 방이 그럼 한 3개? 4개? 방 4개. 방 4개, 화장실 2개, 뭐 이런 구조. 화장실 3개. 예. 오, 좋네요. 화장실이 많더라고요. 예, 화장실이 많아요. 왜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래, 프라이버시가 중요한가 봐요. 그렇지. 지금 맞아요. 구매하신 집도 같은 비슷한. 아니, 그거보다 좀 커요. 거기는 더 커요. 훨씬 커요. 거기는 50평 이렇게 되고. 예, 좀 커요. 거기는. 리얼 미국 라이프를 즐길 수 있는 집이네요. 아이를 더 낳으실 계획이신가 봐요. 네. 아니면 놀러 오시는 분들에게 방을 제공할 계획이 있으시다든가. 방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네, 방 5개 있어요, 거기는. 그래서. 왜냐면. 가끔. 네. 와이프가 재택이에요. 100% 재택이에요. 네, 100%. 그러다 보니까 그 재택을 하니까 사무실도 하나 있어야 되고, 어쨌든. 맞아. 그래가지고 그렇게 했어요. 좋네요. 좋다. 네. 어쩌다 한국에서 부모님이 가셔도 좀 편하게 계실 곳이 있고. 그죠. 네네. 여러모로 좋네요. 역시 민감한 질문입니다. 그 정도 집이면 텍사스 오스틴에서 얼마나 할까요? 위치도 좋은 것 같고. 이게, 그러니까 한국 분들 사는 데는,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오스틴이 있고, 그러니까 오스틴을 서울로 보면, 뭐 수원도 있고, 분당도 있고, 뭐 일산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것처럼 오스틴을 서울로 보면 한인들이 사시는 지역은 오스틴보다는 약간 외곽에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그쪽에 사는 건데 그쪽에 한인분들이 좀 모여 있어요. 왜냐면은 그쪽이 조금 더 여유롭고 왜냐면 서울은 너무 좀 복잡하잖아요. 그러니까 약간은 외곽 쪽에 그리고 집값도 약간 조금 저렴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 많이 살아요. 그래서 같은 제가 사는 곳은 거기도 이제 뭐 지역에 따라서 또 약간 또 뭐 거기도 부촌도 있고 뭐 일반 저기도 있고 그래서 약간 좀 차이가 있는데 제가 사는 집 정도면은 한 7, 80만 불 그 정도 하고 그리고 뭐 그러니까 뭐 그게 만약에 그 정도 평수로 해서 오스틴 시내로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거의 1밀리언이 넘어갈 것 같고 어찌됐든 그것도 이제 좀 지역에 따라서 다 좀 약간 이렇게 차이가 좀 있어요. 연봉이랑 그곳의 물가랑 뭐 여러 가지 라이프를 비교해 봤을 때 그 비용이면은 정말 한국에 비하면 너무너무 좋은 조건의 집을 살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한국 아파트가 보통 요새 뭐 동탄도 뭐 10억이 넘어가고 뭐 이러잖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한국 집에 비하면 훨씬 크고 훨씬 더 여유롭고 그런 거죠. 근데 여기는 이제 미국 생활 자체가 그렇지만 무조건 다 차를 이용하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오스틴 시내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대중교통이 있는 편인데 이쪽은 대중교통은 뭐 거의 제로죠. 그러면 그 다음 얘기가 자연스럽게 차는 2대를 차는 한 대예요. 왜냐면 아직까지 제가 일은 안 하기 때문에 와이프가 재택이고 그래서 굳이 2대는 지금 돌릴 필요가 없어서 지금 한 대만 있어요. 승용차를 하셨어요? 아니면 밴 같은 밴으로 했어요. 네. 픽업 트럭이 엄청 많아요. 처음 와서 제일 놀랬던 게 그 픽업 트럭인데 너무 커가지고 바퀴 하나가 막 L만 하니까 너무 커가지고 좀 이상하다 그랬는데 지금 그것도 익숙해져가지고 오히려 우리나라에서는 그 차 뭐죠? 팰리세이드. 팰리세이드가 엄청 큰 차고 주차 공간도 많이 차지하고 조금 그렇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딱 적당한 사이즈예요. 그 사이즈. 그 사이즈가 적당하고 그거보다 좀 큰 게 이제 픽업 트럭이고. 그래서 팰리세이드랑 우리나라는 그 똑같은 게 안 들어가죠. 그 기아의 텔룰라이드라고 있잖아요. 그게 미국에만 판매가 되잖아요. 근데 텔룰라이드랑 팰리세이드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 나라 사람들이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하고 저 같은 경우는 그 밴으로 했어요. 그
그런 카니발 같은 그런 사이즈를 여기서 미니밴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왜 미니밴이라고 그러죠? 네, 미니밴 입장에서 미니예요. 네, 미니밴이더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혼다 저기 오디세이라 그래가지고 예, 그거 타요. 그 차에 이제 홈데포에서 실어 나를 것들도 가끔 있을 거고. 네, 맞아요. 그래서 어쨌든 좀 짐도 나를 것도 초반에 많았고 가족들하고 여행 가기도 좋을 것 같아가지고. 좋고. 네, 그래서 목공에 익숙해지셨나요? 아니요, 전혀요. 저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런 거. 뭐 잔디 닦고 이런 것도 별로 안 좋아하고 그래가지고 지금 이사 가는 집도 이렇게 뭐 이렇게 잔디 다 그냥 밀고 그냥 지내고 싶은데. 뭐 돌 깔거나 뭐 이러고 싶은데 그것도 여기 또 이렇게 우리나라 따지면 관리사무소죠. 하우스라도 그 지역별로 관리해주는 그 HOA라고 해가지고 그런 게 있어가지고 그 제멋대로 그렇게 잔디를 밀거나 그것도 불가능해요. 네, 그러니까 무조건 관리해야 되네. 네, 관리를 그 동네를 관리하는 거죠. 지역을 관리하는 관리사무소처럼 있어가지고 관리비를 내면은 어쨌든 관리비를 내야만 하고 그래서 어쨌든 그쪽에서 돌아다니면서 관리를 해요. 그래서 막 잔디를 안 깎거나 뭘 하거나 뭐가 좀 미관이 안 좋다 그러면 와서 좀 이렇게 집값 떨어지는 것처럼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뭐 지적질을 하고 그러잖아요. 그것처럼 네. 분녀 매장이 그렇게 좀 뭘 하는 게 있나 보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러면 그거 덕분에 동네가 약간 쾌적한 느낌이 좀 들겠어요. 네, 맞아요. 네, 그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지금 말씀하셨는데 여행도 주변에 좀 다니실 것 같은데 어떠세요? 그 지역은 좀 보러 다니거나 여행 다니기에 괜찮나요? 전 텍사스를 안 가봐가지고 가보고 싶어요, 진짜. 네. 안 좋아할걸요? 사막밖에 없어서? 사막은 좀 저희 사는 데서 좀 멀리 가야 되고 여기 텍사스 자체가 워낙 커요. 그래서 너무 넓다 보니까 저런 얘기 있어요. 12시간을 운전해도 텍사스라고. 그 정도로 커요. 네, 그 정도로 커요. 그래서 여기서 그 한인 많이 산다는 달라스 같은 경우는 차로 한 3시간 정도 걸리고 휴스턴도 한 3시간 걸리고 샌안토니오가 한 2시간 정도 걸려요. 그래서 그게 이제 텍사스 주요 도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본 데는 샌안토니오랑 휴스턴 가봤어요. 그래서 가봤는데 뭐 비슷한 느낌이긴 한데 약간은 또 오스틴하고 또 다른 느낌이에요. 그리고 휴스턴 같은 경우는 거기에 나사가 있어요. 그걸로 좀 유명해요. 예. 그렇죠. 예, 나사 있어서. 예, 맞아요. 그래서 그쪽 가면은 또 그런 또 즐길거리도 있고 거기가 또 바다가 있어가지고 어쨌든 왜냐면 텍사스 자체는 내륙이 워낙 크다 보니까 바다를 보기가 좀 어려운데 바다가 있어요. 그래서 네, 휴스턴이 나사도 있고 뭐도 있고 뭐 그래가지고 그쪽도 많이 놀러 가고 그리고 샌안토니오 같은 경우는 거기에 그 우리나라 청계천처럼 그 백길이 이렇게 돼 있는 게 있어요. 그 도시 안쪽에 도심에 그래서 그게 되게 잘 돼 있어서 또 그런 것도 볼만해요. 거기 그리고 또 뭐 NBA 그 샌안토니오 스퍼스도 있고 뭐 그래가지고 어쨌든 예, 또 그런 재미가 있어요. 그래서 샌안토니오도 괜찮고 달라스만 안 가봤네. 달라스는 거기는 한인 타운이 있어가지고 거기는 한번 좀 가볼만 하다라고 하더라고요. 한국 사람들. 텍사스가 워낙 커서 지금 말씀하신 그 세 도시는 야구팀, 농구팀을 다 갖고 있는 어마무시한. 맞아요. 그러니까 보통 텍사스 그럼 우리 머릿속에는 텍사스 카우보이만 떠올리는데 사실은 맞아요. 대도시가 굉장히 많은 주잖아요. 네, 여기 뭐 갈 데도 많고 여기 아까 말씀하신 그 화이트 샌드라고 해가지고 그 여기서 거의 뉴멕시코 쪽으로 가야 되는 것 같은데 거기 한 거의 9시간 가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꼭 가야 되나 좀 뭐 이런 느낌이 여기는 근데 워낙 그렇게 다 넓고 차로 그렇게 이동하고 막 다른 주로 여행 가고 막 이런 게 많다 보니까 몇 시간, 3-4시간 정도는 그냥 가깝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도 좀 익숙한 게 우리나라는 그래도 30분 정도 걸린다 그러면은 좀 걸리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긴 30분 정도는 가깝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차가 우리나라처럼 그 정도로 막히진 않아서 고속도로도 잘 돼 있고 그리고 운전이 좀 쾌적한 것 같아요. 같은 30분 거리라도 이게 막히면서 가는 거랑 그냥 쭉 가는 거랑 또 다르다 보니까 그렇게 운전 피로도는 높지는 않은 것 같아요.
눈 감고 운전할 수 있잖아요. 길도 똑바르고. 눈 감고? 요즘 차들 밖으로 차선도 벗어나지 않잖아요. 할 수 있죠.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다 받아주신다. 그냥 착하셔. 나 알거든. 그러니까 이런 농담을 던지지. 그 운전 얘기하니까 텍사스는 다행이라는 표현을 쓸게요. 이게 여기 와서 따로 운전면허 시험은 한국 사람은 안 봐도 돼요. 한국 운전면허증만 가져오면 교환을 하면 돼요. 캘리포니아나 이런 쪽은 저걸 시험 봐야 되는 걸로 알아요. 맞아요. 다시. 저 시험 쳤어요. 여기는 근데 그냥 우리나라 운전면허증 가져가면 바로 바꿔줘요. 바로는 아니고 어쨌든 임시면허증 주고 한 2주면 날라와요. 그래서 그 신분증을 대신할 수 있으니까 시험도 안 봐도 되고 그러니까 그건 되게 편해요. 미국 운전면허증 필요하면 텍사스를 가야 되는군요. 그럼요. 그건 몰랐어요. 텍사스의 특징. 이 미국이 50개 주가 다 지멋대로라 가지고. 맞아, 다 달라가지고. 제가 하려던 얘기가 그래서 그 운전을 어쨌든 운전 면허증 받는 것도 운전을 여기 와서는 또 미국 운전을 또 처음 해보니까요. 그 다른 것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사고를 해서 무조건 멈췄다 가고 뭐. 맞아요. 어쨌든 근데 제가 봤을 때 이건 문화적인 차이 같은데 우리나라는 꼭 해야만 하는 거에 대해서 그 표시판을 무조건 만들어 놓잖아요. 예를 들면 여기서만 유턴이 가능해 라고 하면 여기서는 안 되고 여기서는 되고 이런 걸 다 해놓잖아요. 그러니까 하나 다 해놓는데 미국 문화는 정말 안 되는 것만 표시를 해놓고 그 외에는 그냥 다 되는 거라고 받아들이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예를 들면 꼭 유턴 표시가 안 돼 있어도 유턴해도 되고 유턴하지 말아야 될 때는 유턴하지 말라고 절대 하지 말라고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것만 안 하면 되고 나머지는 그냥 해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여기 문화는 그게 좀 다른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처음 미국 가서 운전할 때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죠. 지금 딱 두 가지, 안 그래도 저희도 여행 컨텐츠 만들 때 미국 시내 운전에 주의해야 할 대표적인 두 가지가 그 4웨이 스탑하고 비보호 좌회전이잖아요. 그렇죠. 한국 사람들 가서 처음에 당황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그걸 딱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것도 있고 다른 지역 어떤지 모르겠는데 이 텍사스는 또 저기에 있어요. 그 시내는 없는 것 같고 중앙에 차선이 하나가 더 있어요. 그러니까 중앙에다가 맞아요. 그래서 이게 양쪽에서 쓸 수 있잖아요. 잠깐 대기했다가 비보호로 들어가고 이런 걸 하잖아요. 그게 처음엔 너무 좀 당황스러웠어요. 앞에서 바로 차가 정면으로 같이 이렇게 마주 보니까 이게 이래도 되는 건가 싶고 그런데 어쨌든 또 그런 문화가 또 있더라고요. 맞아요. 가장 힘든 것들을 딱 집어서 얘기해 주시네. 맞아. 중앙에 그렇게 라인이 있는 거 정말 특이하죠. 그거 하나랑 제일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스쿨버스는 무조건 서야 되잖아요. 맞아요. 걔 있으면 같이 서야죠. 무조건 서야 되고 뒤에 차는 당연히 서야 되는 거고 앞질러 가면 절대 안 되고 그리고 심지어는 좀 좁은 그러니까 편도의 차선 같은 경우는 반대쪽도 쓰더라고요. 차가 서야 하더라고요. 맞아요. 애들이 건너갈 수 있다고 그것도 몰랐어가지고 어쨌든 무조건 알아야 되더라고요. 그것도. 맞습니다. 요런 것도 한번 정리해서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다 해주셨는데? 이게 원래 이렇게 큰 내용 안에 들어있으면 사람들이 찾아 듣기가 힘들어서 그래서 저희는 지금 굉장히 많은 콘텐츠 거리를 찾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대영님 가셔서 잘 적응하시리란 건 이미 예측을 했기 때문에 했죠. 그거는 특별하지 않고요. 네. 지금 그건 여쭤보고 싶어. 꿈을 이루셨잖아요. 여기서 늘 주부를 하고 싶다라고 부르듯이 꿈을 이루셨어. 맞습니다. 주부 생활 어떠신지. 분명히 들었는데. 맞죠. 너무 사실 이런 것도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당시에 회사를 다닐 때 약간 가서 직장을 구할 수 있을까 이런 좀 부담감 때문에 조금 그런 건 있었는데 그 전부터 물론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이게 맞나 싶고 너무 좀 쉬고 싶다. 한 20년을 했으니까요. 같은 일을. 그래서 그만두고 싶다라는 생각은 늘 하고 있었고 또 그런 기회가 막상 오니까 약간의 고민은 있었지만 그래도 결정을 하고 왔는데 그렇게 해서 지금 주부 생활을 하고 있고 애들 챙기고 뭐 하고 있는데 가끔씩 물론 이 생활이 편하긴 해요. 편하긴 한데 스트레스도 없고 편하긴 한데 근데 가끔씩 이게 사이클처럼 한 번씩 와요. 너무 쉬다 보니까
이래도 되나? 좀 뭔가 이렇게 처지는 느낌 있잖아요. 약간 이렇게 좀 다운돼요. 이럴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땐 또 직장을 좀 나가봐야 되나? 좀 이런 생각도 하고 네, 가끔 이렇게 좀 보긴 해요. 링크드인이나 이런데 요런 데는 취직을 해봐야지 하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조금 체크를 하고 있어요. 계속 어찌됐든 왜냐하면 계속 이렇게 있을 수는 없으니까 한 내년 초나 이때부터는 좀 구직 활동을 하려고 해요. 그리고 뭐 그 일이 아니더라도 그 일을 하면 제일 좋죠. 왜냐하면 일단 돈이 너무 경력이 맞아요. 있는 거랑 없는 거랑 너무 차이가 나니까 그럼요. 그러다 보니까 어찌됐든 같은 일을 결국은 또 할 수밖에 없나 또 이런 생각도 아쉬움도 있긴 한데 왜냐면 이게 어떻게 보면 또 기회가 될 수도 있잖아요. 다른 일을 해볼 수 있는 늘 그런 생각을 맞아요. 한국에서도 했으니까요. 근데 막상 또 다른 일을 하자니 또 연봉 차이가 너무 나니까 또 그렇게 또 쉽게 또 결정을 또 그렇게 할 수는 또 없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 질문에 대해서는 편한 것도 맞지만 가끔씩은 일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좀 들긴 해서 내년 초부터는 조금 뭐가 됐든 원래 일이든 아니면 그게 돈을 떠나서 제 정신 건강에도 뭘 하든 일을 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은 해요. 진짜 이 해보고 싶은 걸 원 없이 해볼 수 있는 기회를 얻었고 거기서 느낀 게 뭔가 있었고 그걸로 다시 뭘 시작하시면 그전이랑 또 다른 느낌으로 일을 접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또 네네. 제2의 인생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그게 근데 이제 네. 이런 거죠. 아까 그 말씀하신 것 중에 하고 싶은 게 명확히 있으면 그걸 해보면 되잖아요. 근데 네. 문제는 하고 싶은 게 명확히 없다라는 거예요. 그건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였고 결국은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 어쨌든 이거 할 때 정말 좋은 게 뭔지에 대해서 이거에 대해서 뭐가 없다 보니까 좀 여기 와서도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있다라고 하면은 이게 좀 뭐라 그럴까 그걸 해보고 뭔가 방향을 잡아가고 이거 돈 한 대도 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 텐데 그런 게 딱히 없으니까 결국은 또 그냥 하던 일 해야 되나? 또 이렇게 돼버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뭘 좋아하는지 찾는 거. 근데 그게 되게 어려운 일 같아요. 맞습니다. 맞아요. 새로운 환경에서 또 그런 걸 조금씩 찾게 되시길. 네. 그리고 얼마 전에 그 한번 프리퀄로 우리 통화할 때 주부 습진이 생길 정도로 설거지를 계속 하셨다는 얘기를 듣고. 세상에. 많이 합니다. 근데, 고무장갑을 좀 끼시고. 근데 음식을 많이 하고 하는데, 설거지는 주로 아내가 그래도 많이 하고, 저는 음식 만들고 뭐 하고 이런 걸 많이 해요. 그래서 그러시구나. 음식은 많이 합니다. 음식은 많이 해서, 이제 뭐 떡도 요리 만들고, 많이 드셨겠다. 뭐 웬만한 거는 다 할 줄 압니다. 김치를 못 담궜었는데 김치는 아내가 어찌됐든 지지난주에 한번 해가지고 도전해서 됐어요. 그래서 김치도 이제는 안 사 먹어도 돼요. 우와. 그래서 뭐 지금 뭐 다 이제 못하는 게 뭐 있지? 못하는 게 없는 것 같네. 이제 못하는 건 없는 것 같아요. 혹시 요리하는 게 취미가 되시는 거 아닐까? 원하는 일이. 그건 아닌데 어쨌든 막 그걸 업으로 삼고 싶거나 그럴 정도로 좋진 않아요. 그냥 어쨌든 일이니까 그것도 집안일이니까 하고 있어요. 완벽하게 적응하고 사시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고. 알 수 있고. 그래서 하여튼 계속 궁금한 것도 많은데 일단 오늘은 이 정도에서 이야기를 마치고 다음에 또 계속 이어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오늘 또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에 또 뵐게요.